70세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수록 진짜 중요한 건 나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세 가지라는 것을 말이죠. 평생 가족에게 묶여 살다가 명예와 책임 속에서 자신을 잊어가다가 막상 노년에 들어서 빈집 같은 마음이 되어보니 내 인생을 단단하게 지켜준 건 엄청난 성공도 큰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이 세 가지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70세에 깨달은 노후의 행복 그리고 나보다 중요한 세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70부터가 진짜다. 그땐 농담처럼 들렸죠. 하지만 막상 70이 되어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50대 60대의 나이는 여전히 바쁘고 책임이 많습니다. 부모 부양, 자녀 교육, 직장 책임. 하지만 70이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막상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시니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도 이거죠. 이 나이에 뭘 해야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보고 또 제 삶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중요한 세 가지를 지키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진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집 마련, 자녀 교육.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고 나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목표가 생기더군요. 이제 승진해야지. 이제 더 큰 집으로 가야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되니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햇살. 손자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는 그 목소리. 오래된 친구와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 바로 이런 것들이 행복이었구나. 얼마 전 한 70대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정말 소중히 해야 했던 건 가족이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번째, 건강은 정말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70이 되어서야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50대, 60대까지는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 나 아직 젊어하며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가면 다릅니다. 한 번 다친 무릎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약통이 하나둘씩 늘어갑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죠. 젊었을 때 건강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30분만 걷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70대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 친구 중에 75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72세에 처음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매일 아침 1시간씩 걷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알겠어. 건강할 때 돈 버는 게 아니라 건강이 곧 돈이구나. 세 번째,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명함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70이 되어 보니 진짜 내 편은 많지 않더군요. 명함 수백 장보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 한두 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 아플 때 전화해주는 사람, 그냥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인간관계도 정리가 됩니다.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것일 뿐입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에게 미안해합니다. 더 많이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큰 집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제일 큰 효도예요. 실제로 어떤 50대 아드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5세인데 매일 아침 등산 가시고 친구들 만나서 웃으시고 취미생활 하세요. 그 모습 보면 제가 더 힘이 나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자녀에게 의존하며 사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부담입니다. 물론 아플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자녀에게 의존하면 자녀도 힘들고 나도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70대에는 이런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가깝되 독립적으로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기. 다섯 번째,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한 시니어분들을 보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73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신 할머니. 처음엔 나는 못해 하시더니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고 사진도 보내십니다. 76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신 할아버지. 평생 그림과는 담쌓고 살았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배움은 우리 뇌를 깨워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다시 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뇌를 쓰지 않으면 녹슬거든요. 여섯 번째, 후회는 하되 자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년을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잘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는 해도 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자책은 하지 마세요. 자책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늙었다, 쇠퇴했다, 끝났다. 하지만 70이 되어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시작.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르는 시작. 경쟁이 아니라 여유를 즐기는 시작. 한 80세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80이 되니까 정말 자유롭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더라고요. 여덟 번째,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섭고 불길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되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아, 내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아야겠구나.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우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는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병원비, 생활비.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편안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억대 자산가인데도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많지 않은 연금으로 살지만 매일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여유, 감사하는 마음, 함께할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되어 보니 행복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10번째,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70년 인생 경험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지혜가 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는 버팀목입니다. 어떤 75세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어 뿌듯해요. 어떤 78세 할아버지는 동네 공원에서 만난 젊은 청년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며칠 후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와서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포기하려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70이 되어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인생에 정답은 없다. 평생 정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해야 성공이야. 하지만 70이 되어 보니 모두의 인생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맞는 길이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친구가 해외여행 다닌다고 나도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옆집 할머니가 손주 돌본다고 나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속도로 살면 됩니다.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든 즐겁게 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편안한 사람을 만나세요. 어디를 가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70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나보다 중요한 것, 관계보다 중요한 마음의 거리. 70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 그건 바로 가깝다고 다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받는 이유. 나이를 먹을수록 가족, 친척, 오래된 친구에게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평생 친구인데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하지만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큽니다. 그런데 70이 되면 마침내 이런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거리 조절이 핵심이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힘듭니다. 70세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결혼 50년 만에 아내와 사이가 좋아졌어요. 서로에게 관심을 줄 만큼만 가까워졌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깊이가 아니라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부담 없는 거리, 강요하지 않는 관계, 억지로 붙잡지 않는 태도. 이것들이 노년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관계 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노년의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이렇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떨어지면 편안하고, 부담은 없고, 섭섭함은 적은 관계.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거리 조절이 필요한 단계일지 모릅니다. 나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고 할 일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았죠. 하지만 70이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한 72세 할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땐 남편이 출장 가면 불안했어요. 혼자 뭘 하며 시간을 보낼지 몰라서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하루 이틀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오히려 좋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늦게까지 책도 읽고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보다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장 오래, 가장 많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나와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나 혼자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나 혼자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편안하고 좋다면 당신은 이미 노년을 잘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다면 그건 아직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78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사람들 속에서 시끄럽게 살았어요. 은퇴하고 혼자 있게 되니까 처음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 고요함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 평화가 제일 소중합니다. 세 번째로 나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특히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70년을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쌓입니다. 잘못한 선택들, 상처 준 사람들, 놓쳐버린 기회들. 그것들이 밤마다 찾아와 괴롭힙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알지 못했고, 지금처럼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선택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한 74세 어르신이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40년 전에 사업 실패로 가족을 힘들게 했어요. 그 죄책감에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죠. 그런데 최근에 자식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 일은 우리도 다 잊었어요. 이제 아버지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게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래, 그땐 그랬어.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하고 편하게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옵니다. 네 번째로 나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상의 기쁨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승진, 성공, 부업, 명예. 하지만 70이 되면 행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작아집니다. 아침에 눈 떠서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 마당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며 미소 짓는 것. 오래된 친구와 전화 통화하며 한바탕 웃는 것. 손주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보며 흐뭇해하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이 바로 행복입니다. 한 76세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즘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요. 아침에 베란다 나가서 화분에 물 주는 시간이에요.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 그렇게 신기하고 기특하더라고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맛있는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노년에도 비교는 계속됩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는데, 친구는 연금이 많아서 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저 사람은 건강해서 운동도 하는데 나는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과 비교하면 부족해 보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더 건강한 사람을 보면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면 위로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네. 그래도 난 괜찮은 편이야. 하지만 이것도 결국 비교입니다. 진짜 평화는 아예 비교를 멈출 때 옵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81세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젊었을 땐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신경 썼어요. 80 넘으니까 그런 거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요. 남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6번째로 나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할 일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은 아프고 친구는 떠나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다는 것,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한 73세 할머니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신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처음엔 쓸 게 없어서 고민하셨대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하루에도 감사한 일이 10가지도 넘더래요.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요. 통증이 덜해서 감사해요.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해요. 손주 얼굴을 봐서 감사해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감사가 많아질수록 행복도 많아집니다. 7번째로 나보다 중요한 것은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70이 넘으면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물건도, 관계도, 감정도, 과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리를 두려워합니다. 이걸 버리면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이 관계를 끊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그런데 정리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일입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평생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정리를 하고 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짐을 덜어낸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최근에 집안 대청소를 하셨답니다. 40년 동안 모아둔 책, 옷, 물건들을 대부분 정리하셨대요. 처음엔 아까워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다 정리하고 나니까 집도 넓어 보이고 마음도 시원하더라고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정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8번째로 나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면을 지키느라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전혀 안 힘들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힘들고 아프고 괜찮지 않았습니다. 70이 되면 이제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외로워.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어떤 77세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았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혼자 견뎠죠.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요. 힘들면 도와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다정해지더라고요. 솔직함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9번째로 나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들이 많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가진 것에 집중하면 감사해집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눈은 침침하지만 아직 볼 수 있습니다. 귀는 잘 안 들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한 79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뇨 때문에 단 것을 못 먹어요. 처음엔 서러웠죠.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단 것을 못 먹는 대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세요.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세어보세요. 그럼 당신은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나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70이 되면 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에도 내가 이렇게 건강할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만나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가세요.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82세 할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작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평생 같이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그게 제일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작은 일상에 감사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용기 있게 정리하세요. 솔직하게 사세요.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세요. 70 이후의 삶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들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노년의 우울 증세 중 가장 흔한 원인이 역할 상실입니다. 직장이라는 역할, 부모라는 역할,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역할. 하나둘 사라지면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역할이 크냐 작냐가 아닙니다.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체력을 결정합니다. 한 72세 남성은 정년 후 우울증을 겪다가 동네 도서관에서 정리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책 정리하는 게 뭐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 작은 역할이 그분의 하루의 목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가 고맙다 해줘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쓸모 있다고 느껴서 살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역할은 크지 않다. 새벽에 꽃에 물을 주는 일, 동네 아이들에게 인사해주는 어른 역할, 지역 모임에서 한 번씩 손들어주는 역할, 손주에게 전화 한 번 걸어주는 역할, 함께 운동하는 동네 친구 역할. 이런 작은 역할들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역할 하나입니다. 그 역할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고 얼굴이 밝고 마음이 건강합니다. 반면 역할이 사라진 사람은 생각이 어두워지고 몸도 약해지죠. 역할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한 68세 여성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아침 차려주고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그게 제 하루였죠. 그런데 남편은 은퇴했고 자식들은 다 떠났어요. 어느 날 아침 밥상을 차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싶어서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그 누군가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역할 찾기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됩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청소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그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공원이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아요. 산책 나온 사람들이 오늘도 깨끗하네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나는 이 일이 좋아요. 이것이 바로 역할의 힘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역할에서 의미를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역할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야. 나는 집안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야. 나는 가족들이 모일 때 음식을 챙기는 사람이야. 이런 작은 역할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한 73세 할머니는 손주들이 태어날 때마다 손뜨개 담요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벌써 5개를 만드셨대요. 손주들이 크면 이 담요를 보며 할머니가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구나 생각하겠죠.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둘째,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경로당, 종교 모임, 어디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70세 남성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선생님하고 부르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같이 배우는 거죠.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입니다. 셋째, 취미 안에서 역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등산 모임의 사진 담당, 노래 모임의 악보 정리하는 사람, 텃밭 가꾸기 모임의 씨앗 나눔 담당. 이런 작은 역할들이 모임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한 76세 할아버지는 등산 모임에서 매번 사진을 찍어 단체 카톡방에 올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제 사진을 기다려요. 오늘 사진 언제 올려주세요? 하고 물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 모임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넷째, 자연과의 관계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초 기르기, 반려동물 돌보기,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도 훌륭한 역할입니다. 한 74세 할머니는 베란다에 화분 20개를 키우십니다. 매일 아침 물 주고, 시든 잎 따주고, 흙 상태 확인하고. 바쁘죠. 그런데 이 바쁨이 좋아요. 이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거든요. 식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돌보면 자라고 돌보지 않으면 시듭니다. 그 정직함이 노년에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위한 역할도 있습니다. 나는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이야. 나는 하루에 만보를 걷는 사람이야. 나는 아침마다 명상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와의 약속도 역할입니다. 한 77세 할아버지는 5년째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십니다. 누가 읽지도 않아요. 그냥 나를 위해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이게 내 역할이에요. 역할은 의무가 아닙니다. 역할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해야 해서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오래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한 80세 할머니는 동네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
학교 잘 다녀와. 오늘도 힘내.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편지를 가져왔답니다. 할머니 덕분에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셨대요. 이게 내 훈장이에요. 이 역할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역할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입니다. 그런데 역할을 찾을 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 역할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주 봐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 미안해서, 봉사 나가야 하는데 몸은 힘든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역할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역할은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나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71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이 손주 봐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좋았죠. 그런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다 보니 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주 2회만 봐줄게. 처음엔 딸이 섭섭해했지만 지금은 서로 편해요. 역할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둘째, 역할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돌아가.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역할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나 없이는 세상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 74세 할아버지는 동네 모임에서 총무를 10년째 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그만두려고 하니까 불안하더래요. 내가 안 하면 이 모임이 망하는 거 아냐? 하지만 그만두고 나니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잘 해냈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걸요. 그게 오히려 편안하더라고요. 셋째, 역할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해? 역할을 인정의 수단으로 삼으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상처받습니다. 역할은 내가 의미를 느끼기 위한 것이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78세 할머니가 제게 이런 깨달음을 나눠주셨어요. 예전엔 봉사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이 일이 좋아서 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넷째, 역할이 정체성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손주 돌보는 할머니야. 이것만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 역할을 잃었을 때 무너집니다. 역할은 나의 일부이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 72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을 때도 그랬어요. 나는 직장인이다라고만 생각했죠. 은퇴하고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배웠어요. 나는 여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역할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맞는 역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내가 즐거운 일을 찾으세요. 이거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거 하면 기분이 좋아. 그런 일이 당신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내가 잘하는 일을 찾으세요. 나는 이거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 나는 이거 하면 자신 있어. 그런 일을 나누면 역할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내가 배우고 싶은 일을 시작하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76세 할머니는 70세에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6년 하니까 이제 곡 몇 개는 칠 수 있어요. 요양원 가서 어르신들 앞에서 연주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내 역할이 됐어요. 네 번째 방법,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역할을 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시작해보세요. 맞으면 늘리고 안 맞으면 바꾸면 됩니다. 한 73세 할아버지는 처음에 동네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좋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가요. 억지로가 아니라 가고 싶어서요.
5번째 방법,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세요. 역할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즐겁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한 75세 할머니는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십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같이 걸으니까 훨씬 좋아요. 서로 응원해주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목표를 세우니까 재미있어요. 6번째 방법,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다른 걸 시도하면 됩니다. 한 71세 할아버지는 여러 봉사활동을 시도해 보셨답니다. 배식 봉사도 해보고 환경 정리도 해보고 멘토링도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반려견 산책 봉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딱 맞더라고요. 지금은 이 일이 제일 좋아요. 7번째 방법, 나이를 핑계 대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서 못해. 이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90세에 책을 쓰는 사람도 있고 80세에 마라톤을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한 82세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가요. 역할은 삶의 이유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나는 이걸 해야지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당신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역할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작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직 찾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이유 하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역할이 당신의 노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70세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그건 삶의 무게 중심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고 인정받고 남는 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70 이후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로 마음이 옮겨갑니다. 돈이 아니라 태도를 남기는 나이.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물려준 건 돈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준 내 뒷모습이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가르치는 나이가 아니라 보여주는 나이입니다. 하루 20분이라도 걷는 모습을, 남을 원망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적게 가져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온화한 사람, 따뜻한 사람, 적게 가지고도 나누는 사람. 그 흔적이 남는 사람은 떠난 후에도 오래 사랑받습니다. 얼마 전 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85세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고 재산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 이웃들, 동네 아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학용품을 외상으로 주셨어요. 나중에 크면 갚아 하시면서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웃으셨어요.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하고 인사해 주셨죠.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따뜻함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남기며 살아갑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요? 첫째, 말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평생 한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말은 오래 남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내가 너를 믿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한 50대 여성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게 늘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너는 강한 아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이 제 인생을 지탱해줬어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요. 반대로 상처 주는 말도 오래 남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넌 안 될 거야. 나는 내가 실망스러워. 이런 말들은 상처가 되어 평생 남습니다. 70이 넘은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고 있나요? 한 76세 할머니가 이런 다짐을 하셨답니다. 이제는 좋은 말만 하려고 해요. 짜증날 때도 있지만 참아요.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봐요. 나이 들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은 공짜지만 그 영향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한 말을 돌아보세요. 그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었을까요? 둘째, 태도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손주들은 우리의 모든 태도를 배웁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남기는 교육입니다. 한 72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었어요. 처음엔 분노했죠. 하지만 손주들 앞에서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신 이런 일도 있구나. 다음엔 조심해야지 하고 말했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태도를 보고 아이들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역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늙어도 배우려는 모습, 이런 태도들이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어떤 74세 할머니는 7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그 나이에도 배우려고 하시는 게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이 들어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의 태도는 말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셋째, 관계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친절했는지 냉정했는지, 이해했는지 판단했는지, 도왔는지 외면했는지. 한 78세 할아버지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셨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셨어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셨어요. 그분이 특별히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재산은 많이 남기셨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냉정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인색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남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재산은 자녀들이 나눠 가졌지만 그분의 삶의 방식은 누구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의 흔적을 남기고 있나요? 넷째, 습관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보며 자녀들이 배웁니다. 한 70세 할머니는 30년째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걷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보면서 저도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70세인데도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걸 보면 나도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요. 습관은 유전되지 않지만 영향을 줍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좋은 습관을 배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의 습관은 어떤가요? 다섯째, 가치관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달됩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돈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매달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십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하십니다. 손주가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왜 기부하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우리 것만이 아니야. 나눠야 해. 그게 사람 사는 거란다. 그 손주는 자라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 되었답니다. 가치관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용서의 흔적을 남깁니다. 70이 넘으면 많은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상처 줬던 사람들, 실망시켰던 사람들,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73세 할머니는 20년 만에 동생과 화해하셨습니다. 재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었는데 할머니가 먼저 연락하셨답니다. 이제는 화해하고 싶어. 우리 남은 시간 같이 보내자.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말했답니다. 엄마가 먼저 용서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도 용서를 배웁니다. 일곱째, 감사의 흔적을 남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 모습,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모습,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77세 할아버지는 매 식사 전에 꼭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이상하게 여겼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주들도 따라합니다. 할아버지처럼 감사하면서 먹으니까 밥이 더 맛있어요. 감사는 전염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덟째, 겸손의 흔적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고집이 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나도 모르는 게 많아. 너희들한테 배울 게 많아.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은 존경받습니다. 한 74세 할머니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웁니다. 할머니는 이거 잘 몰라. 내가 선생님이야. 손주가 자랑스럽게 가르쳐 준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겸손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홉째, 평화의 흔적을 남깁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주변도 평화롭게 만듭니다. 화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가족 전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한 76세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화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분의 가정은 항상 평화롭습니다.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아 차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존재로 전달됩니다. 열째, 희망의 흔적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 내일을 기대하는 모습, 꿈을 꾸는 모습,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한 80세 할머니는 지금도 버킷리스트를 적으신답니다. 올해 안에 제주도 가기, 손주 졸업식 참석하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자녀들이 말합니다. 엄마 보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알겠어요.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희망은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의도적으로 좋은 흔적을 남기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작은 실천을 하세요. 둘째, 과거의 잘못된 흔적을 바로잡으세요. 과거에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세요. 과거에 소홀했다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보이세요. 과거에 냉정했다면 이제는 따뜻하게 대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좋은 말 한마디 하기. 매일 감사 표현하기. 매일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큰 흔적이 됩니다. 넷째, 일관성 있게 실천하세요. 한두 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꾸준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일관된 모습을 기억합니다. 다섯째, 자신에게도 좋은 흔적을 남기세요. 남에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좋은 기억을 남기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요. 한 81세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제 묘비명을 생각해봐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이웃이었다. 이 정도면 만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쓰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지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입니다.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이렇게 기억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흔적을 남기셨나요? 내일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기는 흔적은 영원합니다.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70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70세가 되어 알게 된 3가지. 제가 70세에 깨달은 나보다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관계보다 중요한 적당한 거리.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를 지키는 것. 둘째,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역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나를 살린다. 셋째, 남겨지는 사람이 아닌 남기는 사람. 내가 어떤 태도로 남을 자리를 만들어가는가. 이 3가지를 지키면 노년의 삶은 고요하지만 단단해지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며 조용하지만 의미 있습니다. 70세는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이 시작되는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거창한 소유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하는 태도와 거리, 그리고 작은 역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노년의 삶이 깊어지고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채워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